네, 오늘은 주택의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을 분양을 하고 그리고 입주해서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주택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시기가 되면은 먼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 경우 이거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돼요. 주민 공람은 대부분 14일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뭐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건축물 구조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면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요. 이거는 위에 안전진단을 한 후에 이거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또 안전성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은 또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안전진단을 일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 해야 되고요.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 안정성 검토를 통해서 수직 확장으로 인한 추가 하중과 변형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건물의 구조적 무결성과 그리고 안전성 등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여기에서는 위에 세 가지 안전진단 기관이 등장했었는데 1번은 빠지고 2번과 3번이 여기에 들어가죠. 좀 더 엄격하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한 결과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제출하고요.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허가를 받냐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도 리모델링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고요. 또 이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허가 신청서를 이미 제출해버리면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즉 동의 비율을 보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이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자, 주택단지와 동으로 나뉘는데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역시 이런 것들을 해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할 때 이 동의 비율이 시험에 나올 수 있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전반부에 봤던 앞부분에서 봤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과 이 지금 나오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 동의 요건이 헷갈리는데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주택단지 전체일 때는 전체 3분의 2고 각동 과반수고 동은 3분의 2였잖아요. 자, 이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허가 동의 요건은 주택단지 전체일 경우 전체는 75%, 각 동은 50%, 동은 75%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건데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만 이렇게 바꿨다. 3분의 1을 75%로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옳지 않죠. 3분의 2와 75%는 다른 숫자입니다. 3분의 1을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요. 66.6% 나와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숫자죠.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은 75, 50, 75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은 주택단지 또는 동별로 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나, 경쟁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안돼서 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할 때 이 토지비와 그리고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거를 부담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든 국가에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한 그 비용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러든 말든 이제 사는 건 똑같은데 일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땅값이 배제되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식이고요. 자, 읽어보면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져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은 분양받는 자가 가지고요. 건축물의 또 공용 부분, 부속 건물 및 복리시설 등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양받은 자들이 이제 공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체 기간은 40년으로 한다. 이런 거 이제 50년 내로 나오는데 이거를 틀려버리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토지 임대사 기간, 토지 임대사 기간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뭐 평생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토지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를 내야 돼요. 내게 할당된 그런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내게 할당된 토지가 있듯이 토지 임대부 주택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월별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선납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는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의 증액은 토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뭐 한번 분양받았다고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주택법도 다 끝냈고 다음번에는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이번 요약 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했던 자세히 강의했던 그 농지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도 지난번에 건너뛰었는데 이 정비법 부분도 1차 강의 때 했던 부분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신 조만간에 1, 2주 안에 기출문제집이 나옵니다. 이 구원공법과 짝을 이루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학습하실 수 있는 기출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체 강의는 하진 않되 샘플 강의를 하실 거고 어떻게 이 구원공법과 짝을 이뤄서 학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공부하시면은 가장 적은 시간으로 확실한 안전한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좋은 결실이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